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찰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에게 어떤 강의가 펼쳐지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생기초 인문 특강입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경찰 영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개편 전을 노리든 아니면 개편 후에 GTELF를 노리든 간에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어.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아니면 나는 학창시절의 영어랑은 좀 먼 사이였어. 요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서라는 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랑 이제 정규 수업에서 이어서 학습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기본 이론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지금 첫 번째 교시는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시생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법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우리 경찰 영어 시험에 관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경찰 시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되려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체력도 있고 면접도 있고 가산점도 있어요. 체력 시험을 보고자 해도 면접을 보고자 해도 전부 다 우선 필기 시험에서 통과를 하셔야지 체력도 보고 면접도 보시고 가산점도 쓸모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기가 5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바로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 내에는요, 총 5과목이 있습니다. 5과목에서 또 나뉘어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필수 안에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는 영어랑 그 다음에 또 한국사가 있죠. 필수는 말 그대로 경찰 시험을 치시는 모든 분들이 100% 모두 치러야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보시는 과목이고, 많이들 이제 형법, 형소법,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총 5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님 필수랑 선택이랑 나눠져 있네요? 그럼 뭐가 다르나요? 네, 달라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 영어랑 한국사라고 하는 이 필수 과목은 모든 수험생들이 100% 치르는 과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도 영어 치고 쟤도 영어 치고 나도 한국사 치고 쟤도 한국사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영어랑 한국사에서 받으신 그 필기 점수는 100% 반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에서 80, 한국사에서 90 받았다. 그 점수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형법, 형소법, 경찰학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종류가 많단 말이죠. 나는 형법을 쳤어요. 근데 쟤는 형법 안 치고 딴 거 쳤대. 근데 형법은 되게 어려웠거든, 그때 난이도가. 그래서 나는 60점 받았지만 되게 좋은 점수였단 말이야. 근데 제가 친 과목은 되게 쉬웠어. 그래서 쟤는 80점 받았는데 거기는 평균이 80이고 나는 평균이 40이야. 그러면 60점 받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한 거고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건데 나 60점 그대로 가져가고 쟤 80점 그대로 가져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풀어지냐? 결국에 형법, 형사법, 경찰학 등등등 기타 선택 과목은 물론 점수는 높아야죠. 근데 100% 성적을 내가 가져가지 못하니 내 점수 그대로를 그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필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가 이제 꽈락률 1위의 과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나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제가 깨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좀 휴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5개까지 있죠? 근데 우리는 객관식이고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적어야 된다든지 뭐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꼼꼼하게 다 알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담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해방되셔도 된다라는 거고, 선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래도 좀 부담감도 내가 지워야 될 문항수도 적기 때문에 수능보다도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냐 누구나 다 되냐 그건 또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고 사지선다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5과목이죠, 총.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고르셔야 돼요. 이건 뭐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3개, 이거 2개. 총 5과목. 한 과목당 20문제. 그러면 총 몇 문제? 100문제. 100문제 푸셔야 돼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몇 분의 시간 제한이냐? 바로 100분의 시간 제한이야.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왜? 100분 안에 100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란 소리? 1분 안에 풀란 소리.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제정신이에요? 왜? 왜 제정신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영어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영어 시험이 종이가 막 이만한 사이즈라고 보면요. 자, 이렇게 중간에 딱 점선이 꺼져 있어요. 앞장, 뒷장 이렇게 골고루 배진이 돼 있는데 거기서 독해 지문이 이만큼 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적혀있고 엄청 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는 것도 1분이 넘게 걸리는데 이걸 읽고 문제 정답까지 고르라고 하니 이건 아주 그냥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상식적으로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라라는 어떤 세팅을 정해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과목별로 제한 시간이 없어요. 즉 100분 안에 100문제고 5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20분 안에 영어, 자 9시 시작합니다. 자 9시 20분에 땡! 영어 덮으세요. 자 이제 한국사 시작합니다. 자 9시 20분부터요. 자 이 40분까지 한국사 할게요. 땡!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00분이라는 시간은 주어드리되 각 과목별로의 시간 제한이 없고요.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영어 먼저 풀고 싶어 그럼 영어는 뭐 푸는 거야. 내가 뭐 형법 먼저 풀고 싶어 그럼 형법 먼저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나마 그 안에서의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위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20문항을 푸는데 20분 온전히 다 쓰지 않아요. 보통의 합격생들 기준으로 보면 10분, 뭐 5분에서 10분 사이 요 정도 풀어요. 미친 거 아니야? 가능해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해커스 선생님들이 그걸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가능한 날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10분이라고 잡을게요. 다 10분 만에 풀면은 여러분들이 40분을 쓰신 거죠. 그러면 100분에서 몇 분이 남아? 60분이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영어 문제 풀만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10분 내에 풀어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는 한 30분 내외로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불안해 보이잖아요? 20문제 30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 안에서도 다른 암기 과목처럼 외운 거 바로 풀 수 있게끔, 즉 5초 안에 30초 내외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마련해 놨어요.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 독해에서 시간을 좀 쓰게끔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그 학습을 이제 저랑 이론반에서 꾸준히 해나가시게 될 거예요. 해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이 모든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게 되면 꽈락이 되어져서 아무리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가 높아도, 예를 들어서 영어 40, 한국사 90, 90, 95, 100 이래. 그래도 얘 하나가 꽈락이면 그냥 탈락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해. 그래서 꽈락을 면하시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예요. 아, 꽈락이 나오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노선을 좀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이 PPT에는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2019년 1차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2018년도 3차부터 우리 시험의 난이도가 그냥 쭉 이러다가 18년도 3차부터 이렇게 갑자기 뛰었어요. 난이도가 급 올라가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경찰 영어야. 자, 요러신 분들 있죠? 야, 경찰 영어 진짜 쉽대. 아, 누가 어렵다 그래. 되게 쉽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 문제를 봐서 그래. 옛날에는 경찰 영어가 괜찮았어요. 풀만했어요. 6개월 공부하고 붙고, 잘하시는 분들 4개월 공부하고 붙고, 그런 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때처럼 그렇게 널널하지가 못해요. 우리 영어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고난도예요. 쉽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2022년이 되면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쵸? 자, 2022년에 개편이 이루어지면 영어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때까지 해왔던 그 경찰 영어가 아니라 영어는 검증제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GTEP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점수만 떼우면 패스제로 가요. 그리고 한국사도 지금까지 쳐왔던 시험이 아니라 한능검으로 바뀌어요. 검증제예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 2021년,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에 지금 2차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는 버릴게요. 지금 2020년이에요. 1차 이미 끝났고요. 2차 몇 주 안 남았거든? 그럼 지금 생기초를 들으시는 초시생분들은 2차도 아니잖아요. 3차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2021년 1차가 있을 것이고 2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만약에 3차가 있다고 하면 3차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거야. 세모야, 세모. 그러면 우리에게는 딱 2번의 시험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또 3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우리는 2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개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를 갑자기 내릴 이유가 없어. 어려워졌던 난이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경찰이라는 직업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직업인지 아세요? 경쟁률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인기 있는 이제 직업이 되고 경쟁자도 많다 보니까 난이도를 올려야 변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를 이뤄냈을 때 쾌감이란 말로 못 설명할 수가 없죠. 2019년 1차 경찰 영어에서는 영역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휘 문제가 4문제, 생활영어 1문제, 문법 4문제, 독해 11문제 나왔어요. 자, 에이 쌤 뭐 어휘 4문제 뭐 1문제 4문제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열심히 공부해? 당연하죠. 왜요? 여기 나온 이 어휘랑 문법까지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드리자면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고요. 이 11문제 출제되는 이 독해 영역이 바로 이해나 논리력이냐 추리력 등과 같은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내가 좀 사고력이 부족하고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점수가 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꼭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휘 문제는 말 그대로 빈칸을 뚫어놓고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넣으세요. 또는 밑줄 친 부분과 동의어를 고르세요. 요런 거 나오는 거고요. 생활영어는 뭐냐면 우리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은 학창시절에 듣기 시험을 영어를 치셨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듣기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 경찰 영어에서는 듣기 평가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듣기 평가 대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지문을 넣어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생활영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경찰에서 좋아하는 기본적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에는 어떻게 됐냐? 독해가 1문제 줄었죠? 어휘가 5문제로 늘었고요. 생활영어 1문제 변함없고 문법 4문제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차에는 어휘가 5문제, 생활영어가 2문제로 늘었고 그 다음에 문법이 3문제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독해는 10문제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20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개편 전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하시는 수험생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지금 군대에 있어요. 저는 개편 전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개편 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강의는요 개편 전이건 개편 후에 GTELF를 공부하시건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기초 특강이에요. 그래서 구분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편 후에는 이제 내년 후반기 부터 하반기부터죠.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우리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개편 전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지금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셔야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우선은요, 생기초반이 가장 낮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생기초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죠. 인문 특강을 들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요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초, 온라인 강좌명은 생기초고요. 문법도 있고 구문 독해도 있어요. 그래서 2개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초가 있고 실강생에서 이름은 실강의 명은 영어 집중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법이랑 독해를 다루는데 독해 긴 지문 다루는 거 아니고 구문 끊어있는 거 요런 걸 여러분들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인강으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실강으로도 개설이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내가 쌤 저는 생기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기본 이론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 영어에 관한 대략적인 핵심적인 사항들을 크게 훈련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는 저랑 어휘와 문법을 수업을 하시게 될 건데, 어휘에서는 중요한 어근이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자, educate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자, educate는 무슨 뜻이에요? 교육하다란 뜻이지. 근데 사실 이 앞에 있는 e가 ex, 우리 왜 출구를 뭐라 그래? exit라 그러지. 무슨 영화 제목도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바깥을 뜻해, 밖.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끌다란 뜻이야. 그래서 가르쳐서 세상 밖으로 이끌고 가는 게 교육이란 뜻이야. 재밌죠?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중경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야. 이런 이가 가지고 있는 어근, duct가 가지고 있는 어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나 duc가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중요 어근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약 1000개의 어휘를 같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핵심 어휘 1000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문법에서는 뭐하냐? 자, 문법에서는요, 우리 경찰 영어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70%에서 80%의 문법을 기본 이론반에서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9월 달에 실강으로 기본 이론이 이제 또 열리게 되고 있고요. 얘도 당연히 인강, 실강 모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실강을 기본 이론으로 들으실 분들은 9월에 인강으로 요거를 병행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휘를 학습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왔는지를 제가 매 수업마다 다 검사를 할 거예요.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이론이 있어요. 심화이론. 심화이론은 어휘, 문법, 독해 모든 파트를 다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 선생님 아까 생활영어 있었는데 생활영어 없어졌어요. 생활영어는 어휘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기본에서 1000개나 배웠는데 또 배워요? 네. 고난도 어휘. 이제 어휘 끝났잖아. 그럼 뭐해? 수거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휘를 다 우리가 기출에 나왔었던 모든 어휘들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 한 3000개 정도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총.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우리 기본에서 70-80% 배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남아있는 20-30%를 메꾸는 거예요. 마무리 정리라고 하시면 돼요. 이 우리 기본반에서 배웠던 거에서 핵심적인 거 학습 골라 하고, 안 배웠던 거 추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독해로 들어갑니다. 독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어휘랑 문법이 베이스가 안 됐잖아? 그러면 독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독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글이 이렇게 문장이 막 모여져 있으면 이거를 읽고 정답을 골라라는 건데, 내가 여기 뭐시기 이렇게 단어가 적혀있는데 이 첫 번째 단어의 뜻을 몰라. 독해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누군지 나 끊어읽기가 안 돼. 어떻게 독해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독해는 심화이론 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 같은 거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을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 정답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요런 심층적인 공부를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심화이론 때 뭔가 학습이 좀 부족하다, 좀 독해 더 하고 싶어요, 요런 분들을 위해서 독해 특강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같은 난이도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10문제씩 실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프 모의고사도 이때부터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지. 그럼 뭐야? 이론이 드디어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야.
이론을 배울 때까지는요, 저는 웬만하면 수험생분들에게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언제부터? 이때부터요. 아니,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려고 말려고 하지. 책 펼쳐서 보면서 문제 풀 건 그 문제 왜 푸는데?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 문제도 푸는 거예요. 이론이 없는데 문제만 풀면 여러분 실력 절대 안 늘어요. 절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빵꾸 나는 현상이요. 더듬더듬 아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풀의 시작이에요. 문제풀이의 시작이라고. 그 첫 번째가 핵심 기출이에요. 핵심 기출에서는 뭘 하냐? 10개년치 경찰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저랑 다룰 거예요. 아니, 이미 시험에 나온 건데 왜 또 그거를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미 나온 건데 뭐하러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 시험은요,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구급, 소방 다 똑같이 우리 공무원 영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을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 스타일 좋아해. 나 문법에서 분사 좋아하는 거 알지? 나 관계사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알지? 냈던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요. 어휘도 마찬가지야. 우리 완화시키다라는 동사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 그거 동의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 기출을 통해서 우리 시험이 내고자 하는 유형,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빈출 문법이나 빈출의 형태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핵심 기출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새 시험 트렌드에 맞는 것만 선별하여 예상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도 풀어보는 아주 중요한 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 전부 다 이론 다 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제 확고하게 굳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때는 하프 모의고사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하프 모의고사는 원래 우리 시험이 20문제죠. 근데 half라고 하는 건 반이거든요. 그래서 20문제 반, 10문제씩을 실제 시험 난이도로 풀어내는 거라고 해서 하프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만 골라내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마하실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왔어요. 마지막 실전 동영입니다. 자, 실전 동영은요, 뭐냐? 실제 시험이랑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틀고, 시험지 배부하고, 그 시험지에 맞춰서 20문제, 시간에 맞춰서 딱 풀고 해설 강의하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제를 푸는 수업반이 바로 실전 동영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요. 이론 다 머릿속에 넣었지, 기출을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형태까지 다 봤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답을 골라내는 실전 연습을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스킬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이거 정답이에요. 여기만 보고 정답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하프 모의고사 당연히 병행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찍기 특강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해, 빨리 정답 골라내는 법, 문법 중요한 사항들, 어휘 중요한 것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직전에 가시기 전에 예열 문제까지 제가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뭐 하는 거야? 합격으로 가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커리큘럼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강이라면 2개월이니까 10개월이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기초가 있다? 그러면은 생기초 버리는 거고요. 나는 기본이랑 심화랑 같이 듣겠다? 그러면 또 학습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에요. 뭐 하나 빼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탄탄하게 빈틈없이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 여기에 지금 네이버 카페명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네이버 카페 Police Power 이게 주소창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게시판에 선생님께 질문하기 아니면 저한테 직접 질문하기가 민망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는 또 자유 게시판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실강, 인강 고민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 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실강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하는 게 난 좋다. 그러면 인강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만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학습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객관적인 나에 관한 평가예요. 자,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나의 수준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무엇을 수업할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수업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쉬워. 아, 몰라. 나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물론 있죠. 여러분들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모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 강의는요. 영어 자체에 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깨주는 강의예요. 이거보다 더 이상의, 더 어려운 강의는요. 얼마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리큘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쉬운 강의를 오늘 강의에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신 자세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가 첫 번째 좋은 학습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습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쌤 저는 토익 점수가 800점이 있어요. 근데 기본 이론 들을까요? 네,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영어 시험들이 있죠. 수능, 뭐 공무원 영어, 뭐 토익, 토플, 뭐 GTLF, 탭스, 뭐 토익 스피킹, 오픽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각 시험마다요. 다 달라요. 수능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우리 공무원 영어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토익만의 스타일이 있고 GTLF만의 스타일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시험이었으면은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경향, 우리 시험에선 요게 정답 처리예요. 요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학습이거든. 그래서 토익을 하시는 분들 내가 좀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우리 시험의 성향이나 출제 경향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업은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시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쌤, 저 토익 좀 해요. 저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4년 살다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을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와. 그러면 제가 경찰 기출문제 중에 어휘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못 풀어요. 무엇을 뜻하냐? 우리 경찰 영어에서는요. 어휘의 난이도가 문법과 독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외국인들이 잘 쓰지도 않는 굉장히 고난도 어휘들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쓸데없죠,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험은요. 암기를 한 사람과 암기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성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많은 논리력을 판단하는 시험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라라는 이야기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라는 거고, 즉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붙을 수 있고요. 안 하셨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성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암기의 가장 대명사인 어휘 문제를 높게 내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성실도를
차이를 분별력 있게 딱 골라낼 수 있는 파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아, 그렇구나. 경찰 영어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려운 문제풀이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지만 저를 처음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크고 커서 이제 기본도 듣고 심화도 듣고 문풀고 가서 합격까지 이뤄낸 그런 기적의 스토리들. 저는요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원래 영어 좀 했어요. 수능 한 2, 3등급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 붙었어요. 전 그게 당연히 엄청 대단한 거지만 그 이야기보다 저는 알파벳밖에 몰랐어요. 저는 중학교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온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이뤄낸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런 학생들을 봐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다면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영어라는 과목이 내 발목을 너무 붙잡아. 이것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야 라고 하시면 믿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강후기 같은 거를 다 찾아보시면 영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영포자라서 다 영포자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영어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비비안 쌤 믿고 용기를 내셔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가능성을 제가 뽑아올게요. 여러분들은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영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 시작이 어렵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합격을 할 때까지 책임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단계별로 학습을 시켜드릴 거니까 두려움 없이 한번 겸손한 자세로 스타트를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합시다.